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힘들었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정리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메이저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향후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럼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외면하고 싶은 마감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장까지는 시간이 없어갖고 시장을 못 봤었는데 네. 오후 들어서 이게 맞나? 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좀 고장이 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무려 64포인트가 빠졌고요. 상승 종목 수가 100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또 상대적인 심리지수라고 할 수 있는 750선 마저도 무너졌습니다. 3.5%가량 빠졌고요. 26.99, 거의 27포인트가량 빠지면서 743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000개 차이가 난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1,418개 종목이 오늘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4,800억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밖에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에서는 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황 보면은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외국인과 기관은 그래도 조금 매수세 들어온 모습 볼 수 있었네요. 다음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엔터 관련주입니다. 어제부터인가요?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네. 연예계 마약 파문에 엔터주들이 투심이 악화되면서 모든 엔터주들이 크게 그렇습니다.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그에 대한 여파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피해가 있겠구나. 대충 이런 예상은 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컨센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제 이런 필라델피아 지수의 급락, 거기에 오늘 SK하이닉스의 어닝 하회, 이런 것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장에서 상승하는 주가 또 있긴 있었어요. 예. 퀴즈 관련주들이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베베핀이라는 작품이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퀴즈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주들 크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WTI 유가는 어느 정도 오늘 좀 하회한, 빠지는 하루를 보여줬지만 윤활유 쪽에서는 오히려 좀 종목들이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동 전쟁이 앞으로 더 확산이 된다면,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유가가 $250,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수치의 몇 배 이상의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윤활유 그리고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늘 그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빠지나 하고 찾아봤는데 네. 사실상 오늘 새롭게 추가된 큰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대외적으로는 첫 번째 글로벌 증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조금 훼손됐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테슬라도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그쵸? 또 알파벳도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부진까지는 아니었죠, 사실. 이 컨센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미국 10년물 금리 재차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를 잠깐 넘어갔다 오더니 이제 좀 내려가나 했더니 오늘 다시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전쟁발 지적 확정 리스크가 있고요. 또 오늘장에서 확전 리스크 조금 더 커졌습니다.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실적 및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실적 발표된 종목들도 크게 또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악화를 키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급 불안 등에서 기인한 2차 전지주들 어제도 크게 올라갔었는데 어제 내려가
올라갔었는데 네. 오늘도 또 크게 빠졌었죠. 그리고 12월까지 과연 이 외국인 수급이 크게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금일 실적 발표한 주력 업종들의 실적 미스. 아까 일본과 조금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매크로 그리고 지정학적 전쟁 그리고 실적까지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해서 겹쳐지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진퇴양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이 여파가 갈 것인가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서 아나운서의 브리핑 보면서 저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내에 뭔가 더 남아있는 악재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서 봤더니 네. 중국의 이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중국의 또 이 자원 무기화를 통해 흑연 통제가 2차 전지에 남은 악재가 돼서 지금 빠질 만큼 빠졌는데 더 빠진 것 아니야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광물자원 통제 배경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갈등의 일환으로 중국은 이제 반도체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라는 움직임에 항상 우리 얘기하는 히토류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부터 중국은 8월 갈륨과 게르마늄도 이제 수출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에 대한 역습이라고, 중국 딴엔 역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얼마 전 10월 20일에 발표한 거는 게르마늄, 갈륨을 포함해서 흑연까지도 임시 수출 통제 조치에 넣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2차 전지에 있던 음극재 소재 기업들도 좀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연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2차 전지 아직 가야 할 길 너무 멀었는데 흑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자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표를 먼저 보면요. 이거는 전 세계 흑연 생산량과 매장량입니다. 생산량하고 매장량은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량과 매장량이 모두 많습니다. 근데 가장 옆에 있는 튀르키예를 한번 볼게요. 네. 생산량은 하나도 없는데요. 매장량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터키만 그런 게 아니라고, 튀르키예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흑연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흑연이 구하지 못하는 희귀한 광물 자원은 아니다라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이걸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중국산 흑연이 그렇기 때문에 마냥 보면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중국산 흑연을 우리나라가 현재 쓰고 전 세계가 쓰는 이유는요. 이 채산성의 문제에 있습니다. 일단 소위 말해서 중국산 흑연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금까지 우리가 채산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죠. 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조흑연,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인조흑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콜타르로 만들어진 합성 물질인데요. 이 콜탄이 이제 보면은 석탄, 탄광에서 나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탄을 태웠을 때 나오는 부산물인데요. 그 콜타르를요, 2500도, 상당히 뜨거운 온도입니다. 2500도로 가열했을 때 침산코크스가 나오는데 침산코크스가 즉 인조흑연의 핵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래 흑연이 많다면서 충분히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2500도라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2500도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은 중국이 왜 인조흑연을 잘 만드는지, 가성비가 좋게 만드는지에 대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중국의 일단 전원을 한번 다 구분해봤는데요. 석탄이 무려 5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석탄으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게 가장 값싼 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도 고열을 공급하는 게 중국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인조흑연 1kg당 5kg의 탄소 배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모두가 신재생 에너지, 뭐 이제
화력을 넘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값비싼 전기료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 전기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이 탄소 배출까지 나오는 이걸 만든다 하는 건 지금 시대에 좀 역행하는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는 인조 의견을 만들지 않고 중국 걸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잘 대응을 하고 있을지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수급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주가는 빠졌지만 수급은 잘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스코 그룹주가 가장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침산코크스가 연 8,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5년 안에 10,000톤, 13,000톤까지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최근에 행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5월에는요, 탄자니아 파로 그라파이트와 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8월 캐나다 넥스토스와 함께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흑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괜찮은 궤보를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수급, 그리고 포스코 내에서 탄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은 또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급,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 캐파가 확장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흑연으로부터 리스크는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부각이 되는 게 포스코 그룹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좀 브리핑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좀 내일 시장에 괜찮을 호재를 줄 수 있는 뉴스들이 나왔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전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LG U+ 관련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가 초대형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평촌 이센터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9층까지 연면적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축구장 6개를 합친 정도이고요. 이 서버 20만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전했는데요. 평촌 이센터는 온도 관리와 보안 그리고 무중단 전력 공급을 강화했고 지열로 냉난방이 가능한 친환경적 요소 강화에도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탄소 배출량은 5만 5천 톤가량 감축을 계획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ESG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이 2026년까지 매출 총이익 1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200억까지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 같은 목표치는 2022년 대비 매출 총이익에서는 70%, 영업이익은 61%나 높은 건데요. 이러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키워드인 CDM을 내놨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앤 콘텐츠와 디지털 앤 데이터 그리고 메타 앤 모빌리티 이렇게 세 부분의 앞글자만 딴 키워드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함께 인수합병과 전기차 밸류체인 진출 등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공시 번복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 법인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미지정 사유에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입니다. 다음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23년 단체 교섭에 따른 회사 주식 지급 목적으로 약 442억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처분 대상의 주식 가격은 22만 천 원으로 총 20만 39주입니다. 처분 예정일은 다음 달 30일입니다. 시간의 상승 종목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2024년부터 26년까지 총 7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교육과 온라인 교육 테마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피 1위에
비상교육이 9.93% 상승률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1위의 메가MD가 10% 상승률, 그리고 2위의 YBM 넷이 9.97%, 3위의 애니능률이 9.94% 상승률로 시간외에서 상한가 보여줬습니다.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에서도 이와 같은 소식에 코스닥 8위의 아이스크림 에듀 8.07%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카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MB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니저님 오늘 시장이 코스피도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심리적 지지선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뚫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이렇게 시장이 마감하고 장이 끝나고 뉴스들을 보니까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수급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관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매도를 하는 추세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악재가 또 있죠.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제주주하고 금속회사 때문에 하한가 이후에 이제 거래 정지 당하고 그 종목 때문에 반대 매매 이슈가 많이 불거졌었는데 오늘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또 다른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반대 매매하는 전체 금액을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를 반대 매매 매물이 있는데 10억을 반대 매매를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을 입금을 안 하고 90억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 물량이 10억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고지고대로 그냥 100억을 입금 안 했기, 100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90억은 입금을 했기 때문에 10억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이런 조치를 바꿔서 앞으로 시스템 상태에서 그렇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바꿔놓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2조 원이 넘게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실상을 떠들러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시장이 왜곡되는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 수치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반대 매매 금액은 전체 금액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좀 고쳐지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디가 바닥이라고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사실 신도 모르는 게 바닥입니다.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천천히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대를 갖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대내외 악재들이 현재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선일 매니저님이 좀 보셨을 때는 이럴 때 시장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조선일 매니저의 비기도 좀 궁금하고요.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전략이라든지.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십몇 년 동안 리딩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가 백화점처럼 너무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조정이 조금만 들어와도 너무 힘듭니다. 뭐 종목이 100개 중에 1개만 빨간색이고 99개가 파란색인데 조정인데 어떻게 그 시장을 버티겠습니까? 근데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미 저희는 이제 예전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을 내고 종목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종목을 수익을 내면서 현금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실 너무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놓치긴 했습니다만 항상 여러분들 여유 있게 전체 투자 금액의 20, 30%는 항상 현금을 갖고 계시면요.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닥에 잡을 수가 있고요. 폭등해서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보통 급등해서 올라갈 때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때도 불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할 매수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무조건 처음에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없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지금 뭐 수익이 뭐 좋은 종목이고 안 좋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좋은 종목 그대로 놔두시고요.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여러분들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30%가 됐던 마이너스 50%가 됐던 종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종목을 갖고 있는데 한 종목만 수익이고 4종목이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 4종목을 전체 다 이제 매도하지 마시고 한 2 내지 3% 정도 매도를 하시면은 전체 여러분들이 한 10% 정도 아니면 20% 정도까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보통 이제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런데 갑자기 차트가 급락을 하면은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몸뚱아리가 긴 몸통이 나오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마늘쫑이라고 그래요. 쫑쫑쫑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그 몸뚱아리가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작은 게 3개 내지 5개 이상이 횡보를 하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수돗물을 겨울에 잠글 때 이게 약간 얼어 있을 때 잠그면은 다 잠겨지지 않고 물이 조금씩 새죠. 쫄쫄쫄 그죠? 쫄쫄 새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도 물을 잠글 때 밸브를 잠글 때 조정이 다 끝날 때 이렇게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조그마한 몸뚱아리가 나오면서 횡보를 해야 그게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까지 너무 섣불리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안 좋은 종목 있죠. 수익률이 그 종목들을 내가 지금 수익률 상관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이게 내가 매수한 가격이다 생각하시고요. 네. 그 종목을 한 1, 2%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면 어느 정도 한 10% 정도까지는 충분히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수익이 안 났던 거를 단기적으로도 수익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현금화 시켜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전략을 네. 들어봤는데 내일장 전략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임혜정 아나운서 우리 비밀 요원이 브리핑하는 거를 확 보니까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나 교육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YBM넷, ND능률, 메가MD, 뭐 비상교육 크게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 이 섹터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간 거니까. 이게 왜 올라갔을까 하고 보니까 전국의 17개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3년간 77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외에서 거의 상한가를 그쵸. 갔었는데 그럼 내일장에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뭐 교육주 같은 건 좋긴 한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늦게 들어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아까 핑크퐁 얘기를 하셨죠. 네. 근데 관련주로 삼성출판사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정권에서 2년 전에 원래 핑크퐁을 상장을 하려다가 그게 아마 한 2조 내지 1조 내지 1조 5천억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장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핑크퐁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 상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분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삼성출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핑크퐁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넷플릭스 관련해 가지고 사실 삼성출판사도 보면은 뭐 교육 관련 주주죠. 네. 같이 엮어 보면 근데 그렇게 본다면 교육주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핑크퐁 상장이 걸려 있고 거기다가 수익도 잘 나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네. 약간 조정을 해서 좀 조정을 해준다면 그런 종목들은 저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퀴즈 콘텐츠 관련주도 그렇고 네. 이렇게 좀 교육주들도 그렇고 당장 상한가에 갔으니까 접근을 하기보다는 다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감 후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바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분기도 아주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단은 지난주까지는 제가 현대차를 볼 때 그래도 뭔가 실적이 찍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한 몇 달 전에 우려했던 피크아웃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거든요. 네. 일단 실적 자체는 잘 올라가고 2분기보다는 덜 팔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판매 성장률, 전체 시장 판매 성장률보다 현대차 판매 성장률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추세가 좀 잡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는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판매 대수와 영업이익보다 많이 떨어진 이유가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BYD죠. 중국 정부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뭐 테슬라도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전기차인 BYD나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사실 이제 폭스바겐도 원래 BYD 이제 중국 거죠, 그죠? 네. 근데 폭스바겐이 아니고 뭐죠? 아우디가 이제 중국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에 있는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CATL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수혜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자체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매출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아주 그냥 대놓고 그죠?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하나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IRA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했다가 지금 약간 실적에 이제 IRA 혜택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테슬라를 키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자국 내 또는 북미권 내에서만 만들어지는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지금 정책을 예전처럼 프리트레이드로 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벽을 쌓아놓고 진입장벽을 높게 하면서 자기 나라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수치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매출과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 현대차하고 기아가 합해가지고 2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글로벌 탑5였습니다. 근데 금년에 2, 4분기, 1, 4분기 때부터 탑3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매출 대비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전년 대비, 작년 대비 올 분기별로 비교를 해보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특히 이제 작년까지는 개인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다 샀는데 금년은 제가 이제 작년 말하고 올 초에 말씀을 드렸죠. 플리드 효과, 바로 이제 선단 효과라고 그러는데 배들이 원래 전쟁 나갈 때 옆으로 파도가 너무 셀 때, 그죠?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전에 보면은 뭐 여러분 삼국지에도 보면은 다 묶잖아요, 배를. 화계로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계로 당하지만 그게 이제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선단 효과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플리드 효과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나 여러분 뭐 두 군데에 공장을 짓고 미국이 굉장히 지금 많이 미국민에게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IRA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장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질문이라기엔 좀 그렇고요. 전략이 오피니언, 하나 올라왔죠. 네, 그렇죠. 데니리님께서 자동차, 조선은 이럴 때 담아나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조선과 자동차 중에서 만약에 매니저님이라면 어느 섹터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십니까? 연말까지, 12월까지. 12월까지요. 12월까지는 우선은 이제 그 조선이 괜찮겠죠. 자동차보다는 조선. 지금 리스크가 이제 덜 있죠. 그 리스크가 왜냐면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빼고 거의 대부분의 조선 업종들이 다 바닥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실적도 좋다, 뭐 적자에서 흑자 탈출한다 그래갖고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대부분의 조선 업종들은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것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전략을 세울 때 악재가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을 피하는 게 좋겠죠.
호재가 나오더라도 조선주는 사실 악재가 거의 없을 거잖아요. 나올 그렇죠. 악재가 없긴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왜냐면 악재가 없는 게 좋은 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호재가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임상 예전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임상 일상이 통과됐다 그러면 상한가를 두세 번 갔거든요. 네. 근데 요새 임상 일상 통과했다 그래도 뭐 끼케 한 3% 5%죠. 오히려 빠지던가 그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장이 너무 수급이 이게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웃겼던 게 예전에 트레이딩 할 때 신풍제약을 트레이딩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신풍제약이 아시겠지만 그때 막 상한가를 몇 번을 갔죠? 여러 번 갔었죠. 예, 한 10번 이상을 갔는데 얘가 신풍제약이 막 급등하고 상한가를 가니까 신자 붙은 제약사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이게 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기 때 말씀이시죠? 예, 코로나 시기 때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급등했었는데 맞아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때는 뭡니까? 그냥 사기만 해도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안 올라가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악재가 있는 업종군보다는 호재가 있는 업종군. 그러니까 악재가 없는 업종군들을 들어가시는 게 좋죠. 차라리 호재가 없는 게 낫다. 조금이라도 악재가 그렇죠. 있을 바에는 네. 뭐 이런 그게 얘기를 낫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반도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K, 장밋빛 전망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반도체 흑자 전환 누가 먼저라는 또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에서는 1분기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적자폭 크게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 기사 제목 맞습니까? 장밋빛 전망. 저는 이제 저기에 100% 동감을 안 해도 한 70%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 장밋빛 전망을?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 사이클이 있어요. 업종물 사이클이.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를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때가 원래 가격이 130에서 110만 원대 왔다 갔다 액면분을 하기 전에요 할 때인데 액면분을 할 경우에 그게 이제 25,000원이었죠. 근데 13년 추천했던 금액이 15년도, 16년도 2015년 똑같았습니다. 130만 원. 그러니까 가격대가 들락날락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사이클을 보고 전체적인 업종 사이클을 보고 가야 되는데 업종 사이클이 바닥 탈출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3, 4분기가 아니고 보통 4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지금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 1, 4분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기사의 내용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좀 빨리 할 것이다. 턴어라운드를 할 건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제 발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글로벌 굴지 IT 기업들이 GPU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AI나 클라우딩이나 컴퓨터는 많이 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그래서 더 달라고 그러는데 엔비디아도 우리 지금 더 줄 수 있는 게 재고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반사익을 받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D램이나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HBM3 얼마 전에도 발표가 났었죠. HBM3E 세계 새로 나온 건데 이 제품까지도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거기에서 통과를 못했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상용화 돼서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우선은 4분기 때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것보다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적자폭을 축소를 하고요. 내년 상반기 때, 1, 4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장밋빛 너무 이제 희망 갖고 가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이를 좀 보시면서 천천히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천천히 보는 거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살 때 흑자 전환에 베팅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사야 나중에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굳이 리스크를 감내 안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 한 거 보고 매수해도 안 늦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1, 2년이 딜레이가 될 바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13년도에 삼성전자를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타 방송사였죠. 근데 금액이 130만 원이었는데요. 2015년도에도 약간 편차는 있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데 2015년도에도 제가 추천을 드릴 때 13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금방 가는 게 아니고 한 2, 3년 동안 텀이 있구나. 가격이 변함이 없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인식을 또 했었는데 네.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기네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 반도체주 어떤 걸 담아가는 게 좋습니까? vs 조선주죠. 조선주예요? 네, 조선주죠. 조선주는 이미 확인이 많이 됐으니까. 네, 조선주는 이미 확인이 됐고 적자 계속 조선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사분기, 2사분기 때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다, 턴어라운드 말만 계속 얘기하다. 여러분들 실망이 던졌잖아요. 1사분기, 2사분기 던졌는데 3, 4분기 때 드디어 다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했고요. 맞아요. 4, 4분기 때는 완벽하게 다 흑자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지금 다른 거 빠지는 조선주들이 빠질 때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자 전환을 숫자로 딱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선주도 다 이제 흑자 전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공시로 오늘 시간상 공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에어부산 공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433억 원,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간외에서 에어부산은 상한가를 갖고 에어부산이 함께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오늘 LCC 종목들도 일단 시간외 거래에서 제주항공과 그렇고 TA도 한 3, 4% 같이 올라간 흐름이었습니다. 이것도 내일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좀 있을까요? 에어부산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도 많이 빠질 만큼 빠졌는데 10월 24일 날이죠. 벌써 바닥을 찍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바닥 찍고 수급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실질적으로 이게 LCC들이 요즘 뭐 아시겠지만은 아마 여행 같은 거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아셨을 겁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추석 차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잠깐 어디 다녀왔었는데 가까운데 근데 깜짝 놀라게 제가 이제 인천공항을 갔는데요. 인천공항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관광 상품으로 제가 갔다 왔는데 연락이 왔는 게 2시 보통 이제 1시간 전에 공항에 오라고 그러는데 2시간 반 3시간 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도착했는데 네. 출발을 8시 넘어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무려 3시간 반 전에 왔었거든요. 공항에. 했더니 그 직원이 1시간 너무 일찍 오셨다고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사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에어부산뿐만이 아니고 LCC들이 전부 다 지금 반사익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행 수주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조만간에 우리 국적기는 아니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국적기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서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이제 국제항공편이 또 더 항공편 수가 더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LCC 같은 경우 사실 LCC를 오랜 기간 동안 적자 때문에 흑자로 돌아설까라는 이슈 때문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분기, 4분기 이후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대모비스도 짧게 한번 봐도 될까요? 일단 442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입니다. 네. 이게 소각하고 처분은 좀 다르지 않나요? 처분은 그러니까 소각은 이제 자사주를 사들여가지고 없애는 건데 현대모비스가 이제 이런 자사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한다는 얘기는 이 장중에 또는 시간의 거래로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분규가 없는 게 특이하게도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는 좀 있긴 한 현대차나 기아차가 분규가 없어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노분규입니다. 예. 왜냐하면 임금 인상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임금 인상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현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금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사주 갖고 있는 거를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보너스 잉여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실 이게 20만 주를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그만큼 많이 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감 후 공시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투모로우 스타거즈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거즈 조선일 매니저와 계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한 줄 정리, 그리고 내일장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정리는 바닥을 맞추지 마라. 내일장 코멘트는 시그널이 나올 때 분할 매수하자. 또 내일장 주의할 점은 미국채 이슈와 FOMC 모니터링. 모니터 1이 아니죠. 모니터 조선 1인가요? 네. 모니터 조선일? 조선일, 모니터를 해보는 조선일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국채 이슈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미국채는 이제 5% 넘어갔다가 떨어졌던 게 그날 이제 미 국채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미국의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그 회장님인데 그분이 5%가 절대로 안 온다고 할 때 그분만 무슨 소리냐. 좀 있으면 국채 5% 이상 올라간다라고 배팅을 했다가 그분 수익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5% 이상 넘어갔다 좀 떨어진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우크라이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동 리스크가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이유가 다른 거 못 믿겠다. 비트코인만 사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을 넘어갔죠. 달러로는 지금 36,000달러 정도 됐는데 32,000인가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슈가 강하게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미국채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5% 이상 몇 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는 좀 보시고요. 국채 관련된 거는 조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채에 굴리는 분들이 돈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지금은 안전자산 찾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미국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가 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 대결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룰하고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한데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갑니다. 방송 다음날 거래일 지정가로 나가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 가능하고요. 매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순위 볼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서 그런지 한교수 매니저님 수익률이 27%였는데 3% 수익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 2위 그리고 3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내내 시큐레터는 1위입니다. 12.5%, 2위 김병진 매니저의 코스메카 코리아, 3위 김병진 매니저의 솔브레인,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제 조선일 매니저의 포트 리뷰도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선일 매니저 포트 안에 있는 하나의 종목은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앞서서 이제 민수 아나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뭐 지금 조선 살까요? 뭐 반도체를 살까요? 이런 게 계속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제일 지금 시장에서 튼튼해 보이는 게 그래서 조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개가 아닐까 이런 참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그나마 괜찮은 회사죠. 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지금 안 올라간 게 저평가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공장까지 이미 준공이 다 끝났고 하반기 때부터 사공장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이죠. 지금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벤처 회사, 특히 이제 바이오 벤처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VC 벤처캐피탈이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메이저급, 예를 들어서 화이자나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의 거를 이제 시뮬러만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 VC 벤처캐피탈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만드는 그런 약이 있죠. 그거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스템화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또 제품군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매출 제품 종도 많아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삼바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주 눈에 띄게 높아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게 그동안 너무 눌려져 있었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입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올라갔었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
기관 외국인 계속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보신다면 이 종목 괜찮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지금 보면은 조정을 2021년도에 하고 바닥 찍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내일장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선택하셨나요?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토건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토건주요? 예.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않는 종목. 왜 생각 안 하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가면은 계속 보니까 이제 전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업종분들은 다 조정하더라고요. 그럼 종목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부 토건입니다. 이전에 이제 추천드려갖고 공개방송에서도 수익을 많이 들였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이제 4,000원일 때 9월 달에 공개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종목이 너무 조금 재미없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는 과정이니까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보겠습니다라고 그때 이미 예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 전 오늘이죠, 오늘. 24일 날인가요? 그때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 우크라이나 재건을 빨리 준비를 해라.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기업 말고 우크라이나의 유럽에 있는 특히 동부 유럽이나 중부 유럽에 있는 기업들을 싸게 인수를 해라. 왜냐하면 기업들이 싸겠죠. 서부 유럽이나 북부 유럽보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또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싸게 매수해서 바로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 있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왜 그래요? 사실 미국이 원조를 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이 재건한다고 해서 만약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본다면 유럽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그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런 이슈를 했고요. 특히나 이 얘기를 했던 이 언론인은 굉장히 유명한 석학인데 이분이 얘기했던 네트워크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왕이가 중국 외교부장이죠. 미국에 갔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미중 정상회담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EU 정상회담이 27개국이 내일까지 1박 2일로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멀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작년 2월 24일 날 전쟁 날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휴전이 또 언제 날지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5월달, 6월달에 푸틴이 빨리 휴전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못했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매수 가격은 바로 넘어갈게요. 매수 가격은 2,800원,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잡겠습니다. 3,6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600원 제시합니다. 네, 삼부토건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산발적인 호재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호재 소식은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아침마다 6시 반부터 해서 딱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오후 장 끝나고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셔서 방송이 너무 짧아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많은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장 끝나고 3시 30분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네이버 밴드 가셔서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